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이슈하고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은 뭐 잘 올라줬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장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거의 뭐 어쨌든 시초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거는 선물이라서 그렇고요. 아무튼 현물 지수 S&P 500 현물이나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아마 거의 도치형으로 마감이 돼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오늘 저녁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뭐 많은 상승은 하지 못했죠. 어제 좀 상승에 좀 제한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에 FOMC가 아니고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통화정책 그 회의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할지, 뭐 금리를 얼마나 내리겠다라든가, 뭐 양적 완화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어떤 좀 앞으로 시장을 그 변화시킬 만한 키워드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 이벤트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무슨 일이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장 자체도 보시면은 뭐 어제 도치 형태 정도로 마감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래요. 뭐 당장 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좀 올라줬기 때문에 뭐 TVIX 뭐 이런 변동성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차트 모양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차트 모양이 문제가 아니죠.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뭐 뭐라 한마디만 하면은 이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든 장대 음봉이 나오든 전혀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차트를 뭐 두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살짝 그 다른 영상에서 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게 반등이에요. 이런 게 근데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반등의 형태가 보시면 V자형 반등이죠. V자형 반등이에요. 갭 저기 갭 상승하면 안 되는데 갭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요. 뭐 어쨌든 빠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뭐 빠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오르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 오르는 모양도 좀 센스 있게 올라야 되는데 참 센스가 없이 무식하게 올라 놓다 보니까 일단은 올라도 불안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어제도 뭐 말씀 간단하게 드렸다시피 어제 저녁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시면은 8월 5일 날의 급락이 어떠한 굉장히 좀 그 충격적인 날이었죠. 8월 5일 날이. 그래서 이 8월 5일 날의 음봉을 이거를 8월 5일 날의 음봉을 극복하는 게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월 5일의 음봉을 극복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업종별로. 일단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현재 제일 큰 업종은 IT 하드웨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일본 제재를 맡고 있는 뭐 그런 업종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SK 머티리얼즈니 뭐 하여튼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반도체 업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소재나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게 IT 하드웨어인데 뭐 전기차라든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 같은 경우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 코스닥의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 IT 버블 때 600에서 7000까지 해서 한 10배 정도 랠리하고 나서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딱 보이면 딱 차트 보면 보이시죠? 근데 이번에 그 미중 무역 분쟁과 뭐 미국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개박살이 났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월봉입니다. 잘 보세요. 2018년 10월 달 말에 급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투매가 그때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짜 IT 하드웨어나 이런 게 약했더라면은 분명히 이번에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기 나왔던 이 저점 붕괴시키고 아래로 내려갔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 지켰어요. 이번에 굉장히 저점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330대가 저점이었는데 350대로 무려 뭐 한 4, 5% 이상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 1년 전쯤부터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 뭐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게 업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약바이오고 하나는 IT 하드웨어인데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 뭐 지난 20년간 랠리다운 랠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봐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시장 위기에서 저점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솔직히 미래가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의 시가총액이 큰 놈들, 뭐 예를 들면 SK 머티리얼즈라든가 또 뭐 하나 있는데 좀 까먹었어요, 저도 종목명을.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 구조상 어떤 앞으로 뭐 코스닥 지수라든가 코스피 지수 이런 시장이 통째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IT 하드웨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끼고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솔직히 뭐 개별 종목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에 관한 분석 저 개인적으로 잘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회사가 베스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여튼 뭐 직접 찾아들 보십시오. IT 하드웨어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8월 5일날 음봉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래요. IT 소프트웨어 이거 뭐 주로 게임주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좋고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도 좋죠. IT 하드웨어하고 비슷합니다. 1월달 저점보다 무려 10%가량 저점을 지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건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하고 반도체 잘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 좀 안 좋은 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다 담당하고 있죠.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8월 5일날 음봉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 하도 많이 빠졌어요. 13,900에서 5,900까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토막은 내놨습니다. 반토막 내는 자리에서 어떤 투매까지 좀 한번 나오고 신라젠 뭐 점하 3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수급에 관련된 안 좋은 악재는 다 해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뭐 아무튼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종합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하드웨어, 뭐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이런 친구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늦추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괜찮아요. 반등이 좀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음번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위기가 오고 뭐 재차 저점을 확인한다 해도 이번 8월 6일날 만들어놨던 저점은 제가 봤을 땐 지켜줄 것 같아요. 이 정도 반등이 올라왔으면. 근데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이건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이 어설프게 올라오고 있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은. 그래서 좀 미래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월봉 보면서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8월달 월봉입니다. 8월달 월봉 아래 꼬리 길게 달려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월봉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월봉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오르면 좋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V자로 이렇게 빠바박 오르면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겠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좀 안 됩니다. 저런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도 어쨌든 그 시장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뭐 2008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봅시다. 10월 달에 저점 나왔고 11월 달에 그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뭐 2011년도에도 유럽 재정위기 났을 때 그런 때도 있는데, 이런 때도 보세요. 2011년 8월에도 툼에 나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저점 부분 다시 테스트하고 올라갔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 2000년대 IT 버블 꺼지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여기저기서 그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던 자리들을 살펴보시면은 반드시 저점 테스트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제가 좀 가슴 철렁했던 때가 또 16년 11월 달 요때인데, 16년 11월 달 이때도 코스닥 시장이 개박살 났었는데, 이때 박살 났었던 음봉,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한번 이 11월 달에 저점을 테스트하러 다시 한번 내려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코스닥 시장이나 어떤 지수 같은 거는 이게 급락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이게 8월 월봉이 완성된 거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뭐 요런 식의 봉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아래 꼬리 달려 있겠죠, 그죠? 아래 꼬리 달려 있는 뭐 양봉이라든가 뭐 음봉이라든가, 하여튼 아래 꼬리 달린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좀 이제 구체적인 시간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어요. 사실상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있는 잭슨홀 미팅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잭슨홀 미팅은 FOMC까지 지금까지 워낙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긴 시간 안에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어떤 매매의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슈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잭슨홀 미팅을.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미팅입니다. FOMC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FOMC 회의가 여기 보시면 9월 17일, 18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기간에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야,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우리 저거를 재료로 삼아서 주식을 움직여보자 라는 심리로 잭슨홀 미팅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뭔 얘기를 하려 했냐면은 그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 월봉상 보면 분명히 이거 한 번 더 이 저점 부분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걸 것 같아요. 그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달 17일, 18일이 FOMC 회의예요. 17일, 18일이 FOMC 회의인데, 그렇게 되면 FOMC 회의 직전까지 거래일수가 무려 한, 그죠? 제법 많이 남았어요. 한 10몇, 추석이 껴있구나. 아무튼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8월 달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아마 좀 꾸준히 좀 이렇게 계속 올라서 마감할 8월 달 종가는 좀 좋게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계속 올라서 9월 초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 초. 9월 초가 좀 제가 봤을 때 위험합니다. 9월 초에 FOMC 회의 전까지 해서 그 어떤 주식을 빠뜨리기가 지금 딱 좋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에 지금 8월 달 초반에 빠지고 나서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법 쉬지도 않고. 그것도 V자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 뭐 내일 이렇게 해서 그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란 이벤트가 터지고요. 뭐 그걸 재료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고 나면 문제는 이제 그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월 첫째 주, 둘째 주, 하여튼 9월 초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8월 달에 만들어놨던 저점 부분, 아래 꼬리 부분을 월봉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9월 FOMC 회의 전까지 좀 불안감으로 좀 빠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결과적으로 9월 달에 그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잘 보시면은 IT 하드웨어하고 반도체 쪽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을 겁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아무튼 시가총액 1등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게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사 가면서 어부지리로 1등 된 거라서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먹은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밑에 있는 이런 친구들 좀 잘 보셔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뭐 2등, 3등, 뭐 한 5등, 10등 내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IT 하드웨어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SK 머티리얼즈 이런 친구들 조금만 더 오르면 사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뺨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친구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종목명은 뭐 더 많이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종목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업종 알려드렸으니까 업종 내에서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 무슨 종목이 있지 이런 건 직접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황 얘기 좀 했고요. 어제 저녁에도 뭐 뉴스는 제가 알기로 별다른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